보험회사 후순위채나 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종 자본증권 또는 흔히 코코본드라고 불리는 조건부 자본증권도 투자 대상으로 관심을 갖되 신종 자본증권이나 코코본드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 내용과 그에 따른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미국 시간으로 9월 18일 FOMC에서는 미국 기준금리 50bp 인하를 발표하였고, 이로써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 목표 범위는 4.75%에서 5%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 25bp 내릴 거냐 50bp 내릴 거냐 발표 며칠까지도 전망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실제로도 만장일치 의견이 아닌, 즉 한 명의 이사가 50bp 인하에는 반대할 정도로 이번 달 기준금리 발표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미국 기준금리는 50bp 인하 발표로 결론 지어졌는데요, 그럼 시장 금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준금리 인하 발표 후 약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시장 금리는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 및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 모두 오히려 소폭 상승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의외죠? 분명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 상승, 즉 수익률은 하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이는 50bp 인하, 소위 B컷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이후 있었던 파월 의장의 의견과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상 범위 이내에서의 금리 인하는 시장에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실업률의 억제와 경기 침체 방어적인 정책 결정으로 이해되나, 다만 파월 의장은 향후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물가 관리 또한 중요한 정책 목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기대한 쪽의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실망감으로 작용하여 소폭이나마 채권 시장 약세로 돌아선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기준금리 발표 전에 3% 중반까지 내려올 정도로 채권 가격이 상승한 바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이익 실현 매물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국 파월 의장이 고용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 앞으로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한편 이번 발표된 점도표와 연준의 전망 등을 볼 때 연말 미국 기준금리는 추가로 50bp 정도 내려 4.5%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본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후 물가와 고용시장 지표 변화, 그리고 미 대선 결과 등에 따라 25bp 더 내리거나 또는 25bp 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야흐로 금리 인하의 시대로 접어든 건 맞고, 이에 호응하듯 최근 중국에서는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이처럼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어쩌면 최근 상황을 경기 침체기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대응 정책 등이 앞으로도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파월 의장은 현재 경기 침체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내용으로만 볼 때 이번 50bp 인하 발표와 연준의 연말까지 남은 3개월 그리고 2026년도까지의 금리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경기 수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침체기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정점을 지나 후퇴기에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 후퇴기에 접어들었다고 예상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야 좋을까요? 우선 유동성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개월, 경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을 높여 위험을 줄임과 동시에 향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대기 자금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자산에는 CMA, MMF, RP, 발행엄, 파킹형 ETF, MMDA 등이 있고, 기대 수익률은 현재 기준으로 연 3에서 3.5% 내외로 잡으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테면 SC은행 첫 거래 대상 고객에 해당하면 지난번 소개해드린 최대 연 4%의 이율을 제공하고 있는 하이 통장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CMA나 RP 등도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3개월 또는 6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특판 은행 정기 예금이나 특판 증권회사 발행어음도 관심을 두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식은 위험관리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비중을 조금 줄이되 성장주보다는 배당주로, 배당주에서도 배당을 줄 수 있는 원천이 명확하거나 매출이 일정한 업종이나 회사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령 음식료 관련 회사 중 내수 비중이 높은 곳이 좋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달러가 약세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신흥국으로 일부 자금이 옮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미국보다는 신흥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채는 연 3.5에서 4% 수준의 기대 수익률을 목표로 하여 장외 채권에 관심을 두되 연말까지는 표면 이율이 낮은 채권을 활용하여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기 3년 이하의 회사채는 싱글 A에서 더블 A 등급, 그리고 지식과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라면 트리플 B 등급까지 투자 범위를 넓혀 현재 기준으로 연 4에서 7%까지의 기대 수익률을 목표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장기채는 매매 차익을 염두에 두고 신용 등급이 우량한 회사채나 국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현재 금투세 도입이 결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추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보험회사 후순위채나 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종 자본증권 또는 흔히 코코본드라고 불리는 조건부 자본증권도 투자 대상으로 관심을 갖되, 신종 자본증권이나 코코본드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미국 통화는 점차 평가 절하가 될 것으로 보여 달러 비중을 굳이 늘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끝으로 우량 임차인이 확보된 리츠는 나빠 보이지는 않으나 지난 4월부터 약 5개월간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다소 낮춰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오늘은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 내용과 그에 따른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편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